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1월 3주차 매매 준비를 위한 영상이고요. 이번 주 일정, 그다음에 다음 주 일정, 그리고 최근 시장 주도주 테마 정리 흐름표랑 그다음에 시장에 가장 중요했던 뉴스들 정리해놨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에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은 그린공학 신규 상장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합니다. G20 관련해서 뭐 뉴스, 뭐 어디 나라랑 MOU 같은 거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뉴스 나올 수 있어서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신규 상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세 종목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 IPO 관련 수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하는데, 특히나 뭐 월요일이나 뭐 목요일 상장주도 중요한데, 화요일날 핑크퐁 컴퍼니 올해 최대어 중 하나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있을 수 있긴 한데, 화요일은 뭐 아동 관련 섹터나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 섹터가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이거 일정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다른 건 다 제쳐 넣더라도 이번 주 수요일, 정확히는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말에 그 AI 버블 논란 관련해서 조금은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는 그 반도체 가격 그 상승 소식이 있긴 했었으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이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목요일날 새벽에 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있습니다. 지금 연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정확히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 필요하고, 또 시장은 해석 어떻게 하는지 잘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중국 우대금리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CMTX 신규 상장 있고, 금요일 날 미국 옵션 만기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미증시 변동성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엔터 관련해서는 스트레이트 키즈 새 앨범 출시 소식 있고, LA 오토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MSCI 리밸런싱 예정되어 있고요. 오리온이 이제 빠지고 조선주랑 그다음에 화장품주 하나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26일에는 연준 페이지북 공개돼 있고, 우리나라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소비 관련 주들 체크해야 될 블랙 프라이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여기까지 보시고요. 주도 테마 흐름표와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원래는 주도주들을 차트랑 같이 보여드렸는데, 한눈에 조금 보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텍스트가 작다 보니까는 가시성이 좀 약해서 뒤에 차트 정리표를 이 해당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단은 바이오가 가장 강했고요.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ABL 바이오가 이제 일랄일량 기술 수출을 조 단위 규모로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일랄일리가 ABL 바이오 지분 투자 소식까지 나오면서 한 번 더 바이오랑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까지 같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정말 강했고, 그다음에 관련주들로는 당연히 ABL 바이오 있었고, 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그 최근에 독감 유행 때문에 강했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뭐 로키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스리빌리언은 AI 의료 관련된 관련주고요. 지난 C2 바이오, 이문몬시아, 그다음에 뭐 유한양행 등 알테오젠까지 바이오 전반적인 대장주 일형 있던 종목들이 강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이 금요일 날 호재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면서 기자들이 상한가 뭐 급등부에 막 20% 강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관련주들로는 동일스텔럭스, 그다음에 NK, CP시스템, 삼용엠텍, 대한조선, 세진중공업 등이 좀 강한 흐름 나왔고요. 당연히 기존 대장주였던 종목들도 강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도 계속 강조드렸듯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시세 나오고 나면은 그 종목들이 쉴 동안은 그 안의 섹터들, 중소형 반도체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리기판, CXL,
그다음에 소캠, 기타 등등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주들 한 번 더 시세가 나왔었고요. 태성, DBI텍, 대덕전자, DI, 사이닉솔루션, 한성크릭텍, 코리아 서키트 등 반도체 섹터 내에 또 다른 테마군들이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CX에도 있었고요. 한성크릭텍은 클린룸 관련주였고요. 사이닉솔루션은 얘는 사실 로봇으로 들어가도 되는 게 피지컬 AI 그 반도체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재료들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매가 된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엄청 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세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는 사실상 대부분 ESS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유니테크노, KG케미칼, 소르스 첨단 소재, 퓨처캠 등 ESS 관련된 뉴스랑 엮어서 시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박 관련해서도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나 이런 종목도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관련해서는 유일 에너테크가 시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사, 정확히는 금융사, 증권사, 지주사 같이 흐름 나왔었고요. 관련주들로는 두산, 삼성증권, SK 등 좀 대장급들이 시총 큰 종목들이 조금 좋은 시세랑 신고가 흐름 나왔었고, 원전도 재가동 이슈로 한번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이랑 우진 등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엄청 강하진 못했고, 사실 이제 전력 소유비랑 같이 엮여 있던 한국전력, 그 다음에 조금 소형 섹터지만은 대장주 이력 있던 우진이 한번 흐름이 나왔던 흐름이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로봇들, 의료 수술 로봇들 관련해서 고용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 위주로 나왔었고, 기존 대장주 중에서는 제닉스 로보틱스가 조정 충분히 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중에 탈플라스틱 정책 나오면서 여러 종목도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전에 점상 이력 있고 가장 대장주 이력 있던 삼육물산이 제대로 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후파동 나올 수 있는 차트고 끼 있는 종목이어서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스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 뉴스인데요. 지금 1,500원 임박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화가 녹아내리고 있고요. 실제 지금 주식으로 수익이 잘 나더라도 진짜 환율까지 고려한다면은 더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거의 올해만 해도 15%는 수익을 더 많이 냈어도 거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국내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 1,500원 넘어가면은 이 이슈로 미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 올라더라도 환율이 1,500원 넘으면은 우리나라 증시 매력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버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중 AI 버블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인 빅쇼트의 주인공은 마이클 버리가 투자 회사를 미 당국에서 등록 해제한다는 SEC에서 해제 요청을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나 엔비디아 숏 포지션을 잡고 있던 거물급 투자자의 은퇴 뉴스는 시장은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근데 물론 마이클 버리가 틀린 적도 많지만은 그다음에 그가 주장하는 숏 관점이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뉴스,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자꾸 피하게 되고 안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의도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는 상방을 보되 이런 이슈들도 있다, 이런 관점들도 있다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엄청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일본 대사가
조금 위험 수위가 있는 발언을 총리에게 했고, 그 이후에 일본이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 관련해서 그 입장을 발표하면서 서로의 갈등이 아주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수혜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했을 때 일본으로는 뭐 여행 섹터, 근데 여행은 강한 섹터가 아니어서 조금 애매할 수 있고 그 외로는 이제 오히려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제안을 걸면은 한일령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한일령이 해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 중국이 일본이랑 한국 그 시장이 엄청 큰데 지금 일본을 통제하기 시작했으면은 자연스럽게 한일령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행뿐만 아니라 뭐 컨텐츠,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그 셧다운 해제됐던 게 가장 큰 이슈였고, 오히려 셧다운 해제되기 직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셧다운 해제되니까는 오히려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주식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투세, 진성준 의원이 또 SNS에 금투세 도입한의 그 뉴스를 올렸는데 다행히 지금 검토 안 한다는 그 뉴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광군제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화장품주들이 이날 아침에 그 대체거래소에 튀다가 힘없이 빠지길래 광군제 그 오히려 좀 안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 기록 나온 거 보니까는 조금 애매했다. 이거 근데 사실 이 뉴스 다시 해석해 보면은 중국의 소비 지금 지표가 별로 안 좋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도 좀 한 번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 팩트 시트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것들도 뭐 핵점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일단은 자동차 섹터 걱정하던 우려가 좀 해소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뻔했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다시 또 조정 흐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금요일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 워렌 버핏의 버크셔는 기술주 투자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애플 비중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애플도 초기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 혁신성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필수 소비재가 되면서 그때 지분을 확 늘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그 구글을 거의 6조 원어치 사들였는데요. 이는 그 버크셔의 그 포트폴리오 순위 10위에 해당이 됩니다. 나눠서 그 투자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 정도로 사들였던 것은 아마 추후에도 더 강한 그 매수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시간의 4% 호재로 반영돼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거를 그 이제 버크셔가 혹은 버핏이 올해 은퇴하는데 기술주를 투자하기 시작했냐 혹은 아니면은 그 구글의 그 광고 매출성 이제는 그 구글이 삶의 필수제가 되면서 그 관점에서 샀냐 이거는 아직 입장은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그 AI 버블 논란에 그 항상 그 M7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당연히 엔비디아가 1등이겠지만은 전 그 다음에는 테슬라, 구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회사, 혹은 이 세 회사 중에 하나라도 경고하면은 결국에는 그 AI 상승세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버핏의 결정 투자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로 넘어오면요. 그 일단은 조선부터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뭐 주말에도 그 영국 캐나다 해군 MRO 수주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미 그 조선 협력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이 뉴스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 나왔던 뉴스 가장 최신 뉴스에서는 조선투자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라고 이 뉴스 때문에 또 그 미국과 그 추가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미국에서 그 건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 나오면서 관련주도 기자재도 엄청 상한가도 나오고 막 VA 나오고 했었거든요. 조선이 한번 눌렸다가 지금 재반등 나온 자리고 그다음에 시장 조정 구간에 단독으로 치고 나와서 아마 모멘텀이 조금은 더 유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월요일은 낙폭과대 기술주들 우선적으로 체크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조선이 횡보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영국, 캐나다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엄청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호재성 뉴스 쌓여 있고 수주잔고 쌓여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 뉴스도 체크해 볼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ABL 바이오가 1112와 그 기술 수출,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고 거기에 릴리가 ABL 바이오의 지분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엄청난 호재고요. 뭐 ABL 현재 주가 오른 상태에서도 2배가 더 갈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바이오가 계속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결국에는 그 금리 인하 사이클 시기에는 결국엔 그중 주인공 중 하나는 바이오 섹터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계속 그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ABL 바이오가 터지고 나니까는 비만 치료제 섹터랑 바이오 섹터가 동시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탄력받았기 때문에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저는 결국에는 뭐 정말 안 되더라도 뭐 내년이라도 금리 인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가장 강한 섹터는 바이오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는 그 고려운전 2호기 그 계속운전 허가 나오면서 섹터 잠깐 튀었었는데 막 대장주들이 다시 추세를 살릴 정도는 아니었고 일부 종목들만 튀었다가 시장 조정과 다시 조정 흐름 나온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뉴진스 멤버 전원 그 어도 복귀한다고 뉴스 나오면서 하이브가 잠깐 튀었다가 시세 이제 그 흐름을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BTS가 완전체 복귀됐는데 여기에 기존 뉴진스 멤버 그가 수입이 나오던 것까지 다시 복귀돼서 매출이 복구된다. 그러면은 쌍두마차를 얻기 때문에 그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 전반적으로 네,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그 트라이폴드 폰 이거 계속 조금씩 일정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내달 5일 출시한다 이슈 나왔고요. 관련해서는 OLED 관련주들 나중에 한번 쭉 그 나오기 직전에 체크해 드릴 건데 슬슬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섹터가 최근에 아이폰 관련해서 아이폰 17 관련해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쭉 거치고 있고 이제 다시 튈자리 됐는데 아마 저는 그 반등의 모멘텀이 이 트라이폴드 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트라이폴드라는 게 결국엔 이게 한 번 더 접는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OLED 관련 부품들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박자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STO 관련주들 그 강조드렸던 게 스테이블 코인들이랑 그 STO 같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부터 먼저 튀었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지금 사실 이때 정무 이때 토큰 증권 법안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조금 시세가 덜 나왔고 일단 STO가 먼저 더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여기부터 튀었고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해지성 테마인 이 독감 관련주들, 네, 해지성이긴 한데 지금
이게 사실 이런 그 블랙 테마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그 과장돼서 포장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그 떨어질 때 지금 해지성 테마가 확실한 게 지금 독감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바이오도 지금 강한 상태에 해지성까지 그 재료가 붙는다? 그러면은 조금 강할 수 있는데, 근데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지금 뭐 코로나급의 그 질병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시장이 뭐 하락장이거나 완전 유동성이 말라 비틀어진 장세가 아닐 때 이런 질병 테마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선반영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질병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무리는 하지면 안 된다. 다만 해지성으로는 체크는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지금 유리기판 관련해서 그 뉴스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주 초에 한번 움직임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한번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유리기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슈가. 결국엔 다음에는 유리기판에서 반도체가 제조될 거기 때문에 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이거 뭐 꿈의 기술이다, 말도 안 된다, 상용화 뭐 2030년도 안 된다 하는데 벌써 올해 혹은 내년에 상용화 하겠다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뭐 피롭틱스 같은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SKC, 삼성전기 등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랑 벤츠 회장이 만났는데 뭐 관련 섹터 엮여서 뭐 튄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이 그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자동차가 만났을 때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은 꽤나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긴 한데 이번 이슈는 조금 비교적 영향이 제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M&A 팀 신설해갖고 AI,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하겠다 뭐 나왔었고요. 이거 지금 뭐 미리 예측해서 뭘 하기는 좀 힘들고 뉴스 그때 그 기사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뭐 당연히 로봇 쪽도 포함이 되었고 거의 지금 유망한 섹터 모든 섹터를 열어두고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겠다 그 뉴스 보고 시작을 하는 게 대비하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뉴스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월초부터 급락하면서 뭐 손실 났던 거 다 메고 수고 수익으로 전환시켜 놓으니까 또다시 급락돼서 수익도 뱉어내고 이 흐름 반복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집중하셔야 할 그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동성이나 이런 흐름 봤을 때 시장이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AI 거품론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뭐 버크셔 투자 소식이나 그다음에 물론 엔비디아 그 매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물론 지금 그 예상치도 너무 높게 잡아놔서 이번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지금 버블이 터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은 어차피 상방으로 사람들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은 그쪽으로 보되, 근데 그 상방 흐름 타려면은 분명한 것은 현금 흐름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하셔야 좋은 흐름에 좋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하시고 이런 지금 영상들 또 내용들 매매 승률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